와, 이렇게 살이 씹히는 추어탕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별미인 것 같아요. 추억의 맛이죠, 이게. 추어탕 하면 미꾸라지만 떠올렸던 분들은 여길 주목해주세요. 꽁치에서 고등어까지 추어탕의 도전장을 던진 위대한 생선들. 그동안의 추어탕 편견을 확실하게 깨줄 이색 추어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의 향기가 가득한 동빛내항. 바로 이 인근에 오늘의 첫 번째 추어탕 맛집이 있습니다. 여느 식당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이 집만의 이색 매력이 숨어 있다는데요. 점심 장사 준비로 한창 분주한 주방에 바로 그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추어탕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어탕인데 미꾸라지가 아니네요. 예, 저희는 꽁치를 뼈채로 다져서 추어탕을 끓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꽁치로 만든 추어탕. 그것도 꽁치를 다져서 만든 추어탕이라 하여 꽁치 다대기 추어탕이라고 하는데요. 포항 토박이 분들이 애정하는 찐 포항의 맛이랍니다. 이제 이 지방에 이제 내려오는 이제 그 향토 음식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뭐 50대 이상은 이 음식을 다 알고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전 포항에는 꽁치가 차고 넘칠 만큼 많이 잡혔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져서 죽으로도 먹고 추어탕으로도 먹었던 거죠. 포항의 밥상에 거의 매끼 오르던 것이 바로 꽁치였습니다. 미꾸라지는 이제 자체를 갈아서 이제 끓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떠먹는 방식이 있고요. 꽁치는 이제 저희가 뼈채로 다져서 완자해서 이제 추어탕을 끓이기 때문에 이제 덩어리채 이렇게 떠먹는 그런 맛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꽁치 다대기 추어탕의 백미는 꽁치 완자인데요. 우선 내장을 뺀 꽁치를 잘 다져주는 것이 포인트. 뼈째 다진 꽁치는 밀가루를 넣지 않아도 찰기가 생길 만큼 치대서 반죽합니다. 옛날부터 뼈채로 다져서 완자해서 내려오는 유래도 있고요. 이제 이거를 뭐 그냥 풀어서 하면은 걸쭉하게 이렇게 죽처럼 되기 때문에 이제 완자를 해야지만 요게 국물도 이제 담백하게 저희가 떠먹을 수 있고 건더기도 떠먹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추어탕의 감칠맛을 더해줄 육수가 끓으면 꽁치 완자 반죽을 수제비 뜨듯이 넣습니다. 추어탕에 빠질 수 없는 조연, 우거지는 된장과 간장, 고춧가루로 양념해서 잘 버무려준 뒤 완자가 들어간 육수에 함께 넣고 30분간 푹 끓여줍니다. 짜잔! 드디어 꽁치 다대기 추어탕이 완성됐습니다. 큼직한 꽁치 완자가 있어서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죠? 추어탕이 밑간이 다 돼서 나오고요. 이제 기호에 따라 이제 먹는 방법은 이제 땡초 다진 거랑 산초랑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또 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렇게 맛있게 드십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꽁치 다대기 추어탕. 기력 충전이 필요할 때, 추억의 맛이 그리울 때 단골들은 이 밥상을 찾게 됩니다. 옛날 어릴 때 집에서 엄마들이 이거 많이 줬거든. 완전 뭐 옛날 토속 맛이지. 꽁치를 다대기 해가지고 그게 뭉쳐져가지고 입안에 들어올 때 그 맛이 시래기 묻고 된장 맛이 나면서 꽁치 그 살을 씹으면은 맛깔스럽고 조화가 잘 어우러지죠. 보면 맛이 있어요, 일단. 이색 추어탕을 찾아간 두 번째 맛집. 아니 그런데 세련된 인테리어가 과연 추어탕집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가게 곳곳에 보이는 생선들은 이 집의 정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기는 추어탕 재료가 이건가 봐요. 네, 저희는 고등어 추어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추어탕이요? 네. 국민 생선 고등어가 구이도 찌개도 아닌 추어탕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으러 왔다는데요. 대체 고등어 추어탕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고등어 추어탕은 저희 어머님께서 처음 시작을 하셨고요. 포항이라서 바다가 가까워서 고등어를 구하기 쉬워서 시작을 하셨고, 자녀분들을 생각하셔서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해서 어머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추어탕은 그야말로 웬만한 정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음식인데요. 삶은 고등어의 살을 일일이 손으로 다 발라내는 게 고등어 추어탕 만들기의 첫 단계입니다. 머리, 꼬리를 제거하고 몸통에 있는 뼈까지 제거해서 직접 손으로 살을 발라서 추어탕을 끓이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드실 때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바른 고등어 살은 삶아서 기본 양념을 해둔 배추와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고등어를 삶았던 물을 넣고요. 삶은 고등어의 머리와 뼈도 믹서기에 갈아서 체에 곱게 걸러낸 뒤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등어의 살뿐 아니라 머리와 뼈까지 통째 먹는 게 되겠죠? 저희가 살만 말라내서 비린 맛이 거의 나지 않고요. 또 비법 양념을 저희가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린 맛이 중화되고 담백한 맛이 나게 됩니다. 비법 양념요? 네, 비법 양념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비밀입니다. 비법 양념으로 비린 맛은 확실하게 잡고 담백한 맛은 확실하게 올린 고등어 추어탕.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을 즐기게 되리니 고등어 추어탕을 향한 숟가락 행진은 쉬 멈출 수 없습니다. 보통 등푸른 생선들이 이렇게 국을 끓여 놓으면 되게 비릿할 수 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산초가루나 이렇게 어떤 향신료를 많이 쓰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구수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맛있어요. 국물이 일단 깔끔하고요. 그리고 고등어 살이 많아가지고 식감이 아주 좋아요. 고등어 추어탕 맛집의 보너스 이색 메뉴, 바로 상어찌개입니다. 경상도에선 제사상에 돈베기라는 상어 고기를 올리는데요. 돈베기와 달리 상어찌개는 뼈에 붙어있는 살과 연골의 맛이 일품. 그래서 상어찌개만 찾는 마니아들도 많다네요. 고등어 추어탕이랑 상어찌개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색적이고 토속적인 음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어탕이라고 가을에만 즐길 건가요? 추어탕이라고 미꾸라지만 떠올릴 건가요? 꽁치 다대게 추어탕에서 고등어 추어탕까지 사시사철 추어탕의 무한한 세계로 떠나보자고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봄볕 좋은 어느 날, 로컬 레시피가 찾아온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고 말이죠. 입맛이 확 땡길 때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몸에 좋은 음식을 골라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경주의 한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쫙 보이시죠? 네,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어떤 건강 음식을 만들어 주실지 차은정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네. 오늘 이렇게 뭔가 나들이 나온 느낌이 드는 맞아요. 게 사실 이 비닐하우스에 있는 애들을 살짝 봤거든요. 벌써 보셨구나. 근데 막 무슨 네. 향기도 좋고 막 네. 되게 예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봄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조리법들이 있는데 네. 바로 케일이라고 하는 채소예요. 케일. 케일.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왜요? 좀 낯선 채소니까 딱 보면 저거 파구나 부추구나 이렇게 알 텐데 사실 좀 낯설더라고요. 케일이 약간 좀 고급스럽긴 해요. 그죠? 늘 저는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서는 또 볼 수 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직접 오늘 우리가 그렇죠. 농가에 왔어요. 네. 야, 꼭 있잖아요. 네. 그 체험학습 온 느낌. 그거 좋다. 오늘 체험해가지고 그걸로 요리하는 거.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케일 체험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일을 사는 네. 게 아니라 네. 케일을 채취하러 그렇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볼까요? 네네.
오늘의 로컬 푸드 대표적인 슈퍼푸드 케일.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디톡스와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이고요. 면역력 강화에 탁월하다고 하죠. 진짜 부드럽다, 그죠? 아니 우리가 일반 식당에는 보면 얘가 좀 두껍고 이래서 그러게 말이에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되게 연하네요. 그러네. 경주 땅이 좋아. 아, 그 토양이 좋아서요? 따볼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따지? 그 조심스럽죠. 아, 예, 어. 여기서. 아, 깜짝이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구나. 케일은 네.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톡. 아, 네. 그래요? 소리. 땡겨?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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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이렇게. 어. 땡기듯이. 그래가지고. 쉽네. 이렇게요. 네. 아니, 그리고 사장님.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집에서 보관을 해요? 집에서는 지퍼팩이나 밀폐용기에 담으셔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신문 같은 거 막 말고 이러지 말고 그쵸. 밀폐된 백에다 넣어야 되는구나. 네, 공기에 접촉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 맞아. 이것도 중요한 거네. 아니, 그럼 이거 딸 때 큰 잎도 있고 작은 잎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통 큰 거는 주스용으로 드시고요. 네. 작은 거는 샐러드나 요리용으로 드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밥을 싸야 되니까 조금 큰 걸 땁시다. 큰 걸로? 큰 예, 걸로. 알겠습니다. 네네네. 예, 큰 거 접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큰 걸로. 비타민이 풍부한 케일을 이용해 만드는 오늘의 로컬 레시피는 바로 봄소풍 도시락으로도 좋은 케일 쌈밥. 간단하지만 몸에 좋은 건강식 배워볼까요? 오늘 요리는 케일 도시락. 저희가 농장에 갔을 때부터 이미 뭔가 소풍 온 기분이었는데 맞아요. 세상에 도시락을 만든다니. 피크닉 가고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셨는데 이제 좀 뭔가 나들이 가고 싶을 때 매번 김밥 주로 우리나라는 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이색적인 케일 도시락을 들고 색다른 기분을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죠. 그렇죠. 자, 어떤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케일. 그리고 이제 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밥은요,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은 좀 약간 고실고실. 고실고실. 집에 있는 밥 쓰시면 되니까. 아무 밥이나 쓰시면 됩니다. 네. 들어갈 참기름, 깨소금, 소금. 아하. 네,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들은 뭔가요? 오늘 냉장고를 털었답니다. 아, 냉장고를요? 네. 오늘 선생님 냉장고는 뭘 털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파프리카, 그리고 볶은 김치 빠질 수 없어요. 예. 네, 그리고 멸치 볶음, 고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말이가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양상추, 그리고 사과 조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이 메뉴들은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김밥을 먹을 때 보면은 단무지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 같이 사이드로 옆에 놓는 것처럼 이렇게 놓는 거기 때문에 꼭 요거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계신 걸로 얼마든지. 네, 집에 있는 냉장고. 김치밖에 없네? 그럼 김치만 넣어도 됩니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케일 도시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차가운 물에 담가주시고요. 파프리카 등 각종 부재료를 취향껏 잘게 썰어 넣고 밥을 비벼주세요. 깨소금, 참기름으로 간을 마무리해준 뒤 도시락 반찬용 부재료들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두면 준비 끝! 자, 이제 도시락을 쌀 재료 정리는 다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여기서 살짝 이 푸른 채소를 데칠 때는 소금 그쪽 꼭 넣어야 되죠. 엽록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녹색 잎들은. 그래서 이제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트륨하고 만나면 색깔을 훨씬 더 진하고 초록초록하게 변하는 거죠. 맞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소금 꼭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밥. 사실은 막 마음 같아서는 막 이것저것 재료를 좀 많이 넣고 싶을 수도 있으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질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아까 저희가 넣었던 그 정도 넣으시고 그리고 특히나 수분기가 많은 재료를 넣으시면 질퍽해지고 쌈이 안 되니까 그거는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매운 거 좋아해서 막 김치 이렇게 넣으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요런 볶은 멸치를 넣어서 너무 좋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멸치 정도는 좀 건조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싸볼까요? 네. 근데 잠깐 아까 동주 씨 몰래 제가 케일에 노란 꽃을 따갖고 왔어요. 선생님. 왜요? 제가 꽃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꽃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이게 맞네. 네, 케일 꽃 너무 예쁘고 이걸로 튀김 한번 해보려고.
튀김. 봄 분위기 한껏 살려줄 노란 케일꽃 튀김도 준비하고요. 케일의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 쌈밥을 만들어 봅니다. 조물조물 가족이 함께 만들어도 재밌겠죠? 이제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도시락을 채워주면 끝! 자, 여러분 소풍갈 준비되셨습니까? 자, 너무 기분 좋게 쌌어요. 아니 그리고 진짜 이 소풍 분위기 나네요. 그죠? 집에 있는 이런 왜 바구니들 네. 주부님들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는요, 왜 우리 여행 갈 때 짐 싸는 재미가 있다고 아.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도시락을 네. 싸면서 싸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를 잔디밭에 탁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요. 아유 좋아라. 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네네네네. 좋아라.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보통 이제 그 김밥 먹을 때도 국물 먹잖아요. 그렇죠. 네, 우동 국물. 그렇지. 된장 국물. 노노노노노. 케일 주스. 네, 요렇게 드셔주시면 네. 와, 이거는 뭐 건강이 지대로입니다. 네. 그렇죠. 요즘 또 이 케일이 디톡스 때문에 엄청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절대 풀 아닙니다. 케일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먹어볼까요? 주스를 네. 제가 조금 따라 드리고요. 네. 자,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볼게요. 먼저 먹고. 상큼한 케일 주스를 에피타이저 삼아 봄 도시락 케일 쌈밥을 먹어볼까요? 한 입에 쏙 먹기도 편하고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맛입니다. 케일 이 쌈밥은 사실은 그냥 뭐 밋밋해요. 왜 안에 뭐 소금 들어가고 뭐 그 정도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 이 살짝 데친 케일이 입안에 한 번 더. 그 식감이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뭔가 건강한 느낌?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사이드로 있는 반찬들을 먹어주면서 적당히 예, 간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음식의 맛은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들이 맛을 살려줍니다. 근데 요 이제 그 쌈 만드는 케일 네, 쌈은 네, 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리 몸에 좋고 기분이 좋은 쌈밥이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사실 우리가 어디 나들이를 간다던가 어디를 외식 간다던가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렇게 예쁘게 네. 자연을 담은 도시락 하나만으로도 네. 왠지 그 보상이 되는 느낌? 소확행. 소소한 행복. 네, 그죠? 집에서 이렇게 네. 먹으면 막 야외 나온 느낌인 것 같고, 막 네. 놀러 온 느낌일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정말 우리가 좀 집에서 만들어 먹어볼 만한 도시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주 힐링 그리고 황금 레시피를 공개해 주신 우리 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인사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컬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무궁무진 활용법을 가지고 있는 케일 쌈밥 도시락. 간편한 한 끼 식사로 또 봄날 특별식으로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몸과 마음에 생기를 더해줄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냐? 홍천의 무궁화공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 아주 특별한 장소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의 숨결을 느껴드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 건데요. 저와 함께 한번 가시죠. 지난 겨울 홍천 무궁화공원 안에 새롭게 문을 연 홍천박물관. 홍천 최초의 유물 전시 박물관인 이곳은 원래 홍천 향토사료관으로 운영되던 곳입니다. 옛 농경 문화와 무궁화의 역사를 엿볼 수 있던 이곳이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박물관으로 개관하게 된 거죠. 홍천 박물관이 보유한 130여 점의 유물 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기탁한 것도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1층의 홍천 역사 전시실에선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홍천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데요. 와, 홍천에서 출토된 석기가 굉장히 많네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 주변으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모두 강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처럼 홍천강 유역에서도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홍천은 삼국시대에 각국에 한 번씩은 다 편입됐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홍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서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그리고 뭐 교역이라던가 이런 쪽으로도 해가지고 좀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유물들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고분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땅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이자 군사적 요충지 때문에 홍천 지역의 유물을 통해 한반도의 역사를 훑어볼 수 있습니다. 홍천 지역만의 이색적인 유물들도 있는데요. 조선시대 홍천 현감을 지냈던 원만춘의 선정비는 돌이 아닌 철로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매우 보기 드문 문화재라고 합니다. 홍천박물관에 특별한 전시가 지금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홍진 호성공신교서라는 보물이고요. 지금 130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홍천에 있는 보물 중에서 제가 동산으로 이동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유물들 중에 가장 좋고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준비해봤습니다. 1592년부터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 당시 외적과 맞서 싸운 무관들 못지않게 임금의 곁을 지킨 문신들의 활약도 눈부셨습니다. 홍진은 난중에 임금을 보필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을 진휼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임난이 발발하고 그래서 선조가 이제 그 의주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는 와중에 그 임금의 피난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옆에서 잘 보필을 했던 인물입니다. 선조는 애틋하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충신들을 호성공신으로 책봉했는데요. 이것이 2등 공신 홍진에게 내려진 교서입니다. 2등한테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은자라던가 옷이라던가 말이라던가 이런 물품도 주고요. 농토 그리고 이제 노비라던가 하인과 같은 이제 인적, 물적 공제를 다 제공을 해준. 부모와 처자 역시 품계를 2자급 승진시키며 적장소는 자귀를 세습하게 하라. 홍진의 공덕과 임금의 보답을 상세히 기록한 이 교서는 정확한 날짜 기록과 선조의 어보가 찍혀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게 보통 프린트한 것 마냥 굉장히 글씨를 잘 썼네요. 네,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석봉 한우이 쓴 글씨입니다. 한석봉? 예, 맞습니다. 제가 아는 그 한석봉이요? 예. 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 나오는 한석봉입니다. 이렇게 볼거리가 가득한 홍천 박물관. 아이와 함께 찾아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는데요. 여봐라, 어디 멋지게 한번 찍어보거라. 덕분에 임금님 아들을 두게 됐네요. 박물관이 생기니까 어떠세요, 이곳에? 무궁화공원은 자주 왔었는데 근처에 생겨서 솔직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체험거리도 있고. 코로나19로 멀리 놀러가기 힘든 요즘, 박물관에서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내 손으로 만드는 기념품. 여기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전사 체험, 그리고 핀 버튼 만들기, 그리고 이제 석기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박물관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 직접 그린 그림으로 나만의 기념품을 제작해 가져갈 수 있고, 전시실에서 본 걸 떠올리며 직접 석기시대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집 앞이거든요. 네, 집 앞인데 가까운데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 해서 좋습니다. 종이에 그림 그리는 게 무슨 기념품인가 싶지만 자세히 보면 좌우를 거꾸로 그렸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그컵에 전시하면 짜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머그컵 완성! 물맛이 더 좋겠는데요? 아이들은 일단 자신들이 그린 그림을 이제 평생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머그컵에 묻어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홍천에 진짜 문화재가 많구나. 홍천에 정말 많은 보물과 그리고 등록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등록 문화재들을 한번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안내되어 있는 지도를 보고 찾아간 홍천 성당. 번화한 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해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국가 등록 문화재 162호로 지정된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 성지 목록에도 포함돼 있어 멀리서 순례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도 70여 년의 흔적이 그대로. 이곳이 문화재로 등록돼 있다고 들었어요. 전에 몇 년 전에 이 마루를 한번 좀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이 밑에요 볏짚이 또알이 이만한 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뭐라 그러나 이거 습도 이런 걸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그 마루를 안 갈고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 그 오랜 세월이 됐는데도 그냥 변하지 않고 있고. 천장과 가까운 2층 성가대석도 기름을 먹이며 관리해야 하는 낡은 마룻바닥도 조금은 불편하지만 귀한 유산이기에 그대로 보존 중입니다. 1955년 프랑스에서 종을 들여와 매달았던 4층 높이의 종탑. 돌에 호물파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시공된 이 건축물은 홍천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그런 저런 걸로 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이 홍천미술관 이 건물하고 두 개가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홍천미술관 역시 국가등록문화재 108호로 지정된 근대문화유산입니다.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는 유일한 근대 강원도 관청 건축물. 앞들에도 귀한 보물이 2점이나 자리하고 있는데요. 보물 540호인 홍천 괴성리 사사자 3층 석탑은 고려 후기의 작품으로 섬세한 안상과 뒷발을 웅크린 채 앉은 사자의 자세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보물 79호인 홍천 희망리 3층 석탑 역시 고려 후기의 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귀한 유산이죠. 깎여가지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는구나. 새삼 등잔 밑이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천에 있는 보물과 문화재들을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 내에서도 많은 보물과 문화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정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천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역사 보물창고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들. 홍천의 역사인 이 보물들이 먼 미래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봄꽃과 함께 찾아온 야외 활동의 계절. 봄 타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나 새나 매 한 가지. 그래서인지 일찌감치 집을 나선 가족이 있는데요. 가족들하고 집에만 있기 갑갑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보물찾기라는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버스 타고 여행하며 보물도 찾고 창원시가 봄맞이 이벤트를 시작하자마자 20명 전원을 순식간에 채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참 뛰어놀고 즐거워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가족 힐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중단했다 조심스레 재개했는데요. 만남의 광장을 출발해 진해 해양공원까지 직진입니다. 그 보물찾기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계획이며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1년 만에 나온 가족 나들이. 코로나로 끊어졌던 일상이 회복되는 기분을 만끽해보는데요. 도심에서 30여 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은 총 4곳이고 4곳 중에서 2개씩 해가 총 8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류 2가지를 꼭 찾아오셔야 여기서 추첨이 가능하십니다. 보물 찾으러 출발! 진해 바다를 배경으로 자리한 체험시설 4곳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라. 보물이 2개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을 테니까 여기 이쪽으로 가볼까? 대다수 참가자가 가는 곳에 비해 일부러 집트랙 체험장을 선택했는데요. 과연 선아 씨의 촉은 적중할까요? 엄마 찾았다! 엄마 엄청 빠르게 찾았지. 보물 찾았어요. 집트랙 구경은 보너스. 재작년 문을 연 창원의 핫플레이스입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며 하늘을 나는 짜릿함. 보는 것만으로도 집콕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죠?
내가 보물을 숨긴다면 어디 숨기겠는가를 생각해서 찾아봐. 삼기시면 가져가라. 아, 그치.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네. 먹어 아빠. 먹고 힘내라고 그랬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네. 그래서 한 가족에 하나씩만 가져가라 그랬잖아. 다른 가족을 위해 보물을 남겨두는 배려심도 키우고요. 체험도 즐깁니다. 내 한 대, 내 두 대, 내 세 대, 네 대. 엄청 많이. 우와. 어떻게 받아봐봐. 보물상자 여기는 없나 봐. 이번에 찾은 곳은 어류생태학습관. 초원아 기다려, 같이 가. 입구에서 기다려. 저희 시티 투어 왔어요. 둘러보시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아? 그래? 뭐가 보여? 보물찾기는 잠시 멈추고 체험 산매경에 빠져보는데요. 오, 잡았어. 보물을 찾으러 온 거는 맞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게 저희 오늘 하루에 저희가 원하는 바하고 또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우와, 밑에도 물고기 보여. 물고기 생태 관찰은 꼬마 친구들의 호기심 자극제. 누치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단순히 보물을 찾기 위한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창원에 있는 이런 곳곳에 좋은 명소들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갇힌 기회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40분 남았어. 해전사 체험관. 여기 보석 있다. 이걸 이제 찾고 이제 다시 아까 우리가 버스 내렸던 곳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나는 봤어 벌써. 나는 봤어. 오! 안에 뭘까? 빨리 봐봐. 안에 뭘까? 오, 진짜? 딱 3개야? 우와, 우리를 위해서. 우와. 해전사 체험관에서 임진왜란 공부 마치면 신나는 체험학습도 끝이 납니다. 맨날 갇혀 있었는데 애들하고 데리고 나오니까 뭐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보물 찾기도 하고 하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뒤이은 보물 추첨식. 살 친구 하나 뽑아볼까요? 자, 뭘까요? 종일거리다. 애가 로봇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로봇랜드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로봇랜드 종일권이 돼서 애가 울었네요. 그래도 또 8세트가 돼서 다행히 8세트 가지고 가서 좋아하고 있어요. 당첨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큰 웃음을 보물로 받아는 걸요. 보물 찾기도 하고 또 몰랐던 체험도 같이 하면서 더 즐겁고 또 특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0월 달까지 행사할 때 또 사은품도 조금 더 구성을 좀 알차게 해서 좀 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한 선물 같은 날 3월 한 달간 창원 시티투어버스 보물찾기는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니까요. 보물을 찾아 떠나보시죠. 반복되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 오감 만족 감성 여행 도시로 떠나보는 시간 오감도. 오늘의 감성 도시는 어딜까요? 1년 중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우리 전통의 풍경. 소박하면서도 정감 있고 소중한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예산으로 출발! 산과 들에서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 예산군 광시면 예부터 황새가 살았을 만큼 청정한 마을인데요. 와, 여러분 시간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벌써요 3월 둘째 주예요. 오, 소름 돋아. 그래도 이 봄이 온다는 소식에 저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서 오늘은 청정지역 예산에 왔습니다. 아시죠? 예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예산. 특히 이 마을은 근처 암자의 스님과 주민들이 함께 담근 전통 장맛으로 입소문이 좀 난 곳인데요. 와, 분주해요, 분주해. 다들 지금 손발 맞춰서 일하고 계시는데 안 추우세요? 장단 그는 건 추워야 길일이에요. 추워야 길일? 네, 날씨 좋고 추워야 길일이죠. 그래서 장은 그럼 해마다 이맘때쯤? 네, 정월장. 2월장은 옛날에는 제사상에도 안 올린다고 했대요.
이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 빨리빨리 일 시키려고 빨리 담으라고 했겠지 뭐. 술 때. 지난 가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메주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살살 씻어서 장을 담글 차례인 거죠. 이래봬도 장맛을 결정하는 귀하신 몸입니다. 이 메주 만들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요.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이 얼마나 들어가야 돼요? 콩을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지어갖고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팔아갖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메주 하나에 들어있는 시간과 정성 여러분 느껴지시죠? 아무튼 간에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겨울 만들어 놓은 메주가 무려 2톤. 안면도선 소금으로 염도를 맞추는데 달걀이 잘 뜨는 걸 보니 눈으로도 물의 염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장독안에 간수를 넉넉하게 붓고 고추와 대추까지 넣어서 전통 된장 만들기를 마무리합니다. 달콤한 냄새. 어머나.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사과 조청하는 거예요. 조청해서 고추장 담으려고요. 사과 고추장. 고추장 담근다고요? 네. 요걸로요? 예산의 대표 특산품은 역시 사과죠. 달고 시원한 사과를 이용해 조청을 만들고 그 조청물을 이용해 고추장을 담근답니다. 이렇게 하면 고추장에서 달콤한 사과향이 우러나오는데 빛깔도 곱고 맛과 향은 더 맛깔스럽다네요.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예산 된장과 사과 고추장입니다. 얘들아, 우리 아들, 딸들 마을 기업 고추장 담으러 왔다. 엄마 사과 고추장 맛있다. 이놈 먹고들 건강해라. 내가 고추장 보내줄 테니까 떡볶이 해서 맛있게 먹고 된장도 보내줄 테니까 맛있게 국 끓여서 먹어. 등산에 가서. 알았지? 주민들의 수고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은 햇볕이 잘 드는 앞마당에서 숙성시킵니다. 이 햇빛과 바람이 깊고 진한 장맛을 완성시키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를 열어봤는데요. 이거는 딱 봐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이거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요건 이제 마을 기업 시작할 때 이제 첫 해에 담은 거라 5년 정도 된 건데요. 네. 암 환자들이 많이 사가요. 이제 오래된 거는 짠 소금기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된장 먹고 싶고 그러면 사가지고 가서 외국도 가고 막 그래요. 영국에도 가고. 저보다 해외여행을 많이 한 된장이네요. 와. 구수한 된장과 고추장으로 만든 전통 밥상을 내어주셨는데요. 다른 양념 없이 할머니들의 손맛으로만 만든 귀한 밥상입니다. 비빔밥 맛있겠다. 여기 시금치에다가 생채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도 왼손으로 비비고 오! 매콤달콤한 사과 고추장을 넣어 먹는 비빔밥. 이 사과향이 배어있어 정말 술술 들어갑니다. 또 먹고 싶네요. 여러분 침 닦으세요. 맛있는 걸 먹으면 소문내고 싶어지잖아요. 소박하면서도 깊고 담백한 맛 제가 보증합니다. 샵 비빔밥 맛집, 샵 된장국 맛집. 보통 정성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뭔가 깊고 구수한 맛이 난달까? 뭔가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번엔 예산의 또 다른 자랑, 드넓은 예당호를 찾았습니다. 넉넉한 풍경 덕분에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이죠. 넓다 넓어. 와 크다. 보면 볼수록 여기가 바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크고 넓다는 거죠. 호숫가 주변으로 이어진 산책길, 그 언저리에 자리한 한옥 카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어머나,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커피는 살 안 쪄요? 여러분 이 문구가 저를 확 끌어당기는데요? 그럼 먹으러 가야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래된 구옥의 고전은 그대로 살리고 실내를 깔끔하게 단장한 한옥 카페. 예당호 호숫가 주변 풍경과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는 감성 맛집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크진 않고요. 아담한 감성이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소품들이 있고 딱 쉬어가기 좋은 장소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약간 한옥을 개조한 느낌도 있고 뭔가 친근한 정감 있는
그런 감성이에요. 국산 콩을 갈아 넣고 견과류를 올려 만든 수제 콩가루 라떼.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저를 무장해제 시킵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쉬어가기에 좋더라고요. 나만 아는 비밀 장소를 발견한 기분. 이 맛에 여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의 푸근한 인심을 느끼며 촉촉하게 감성 충전도 해봅니다. 자, 이번엔 덕산면으로 고고! 지난해 여름 문을 연 내포 보부상촌인데요. 줄지어선 초가지붕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조선시대 저작거리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예산에서 주로 활동했던 보부상들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 보부상촌 처음 와봤는데 오다 보니까 굉장히 볼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네. 많아요. 전국에 보면 보부상이라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저희 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예덕상무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저희도 예덕상무사는 예산, 덕산, 면천, 당진 이 4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보부상 단체입니다. 상무사는 상업과 국제무역을 하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부상단의 관리감독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예산과 덕산에서 활동하던 보부상들의 유품을 전시하고 그리고 역사와 상업정신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겸비한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체험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보부상 단체의 규모와 규칙 등을 알 수 있는 유품들도 전시돼 있는데요. 보부상의 우두머리였던 접작의 직인도 유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다 지정된 거고 예전에 보부상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도장들입니다. 그 다음 사용했던 도장은 저렇게 도장통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해놨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 도장이 그렇게 중요해요? 밑에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거나 어떤 다른 단체하고 업무를 할 때 도장을 찍어야만이 그게 이렇게 문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전시를 해놓은 거구나. 여러분, 저 보부상촌 와서 차 뽑았어요. 바로 마차! 그럼 출발! 말이 끄는 마차는 아니지만 비슷한 기분을 느끼며 저작거리 구경에 나섰는데요. 제가 귀족이 된 듯한 기분이에요. 달려! 달려! 덜컹거리는 마차 덕분에 마음까지 두근두근 설레는 기분인데요. 그 기분 그대로 아름다운 야경을 즐겨봅니다. 따뜻해. 여기는 밤 되니까 더 예쁜 것 같아. 와, 나무에 이렇게 조명까지. 밤에도 보는 맛이 있네. 맞다. 군밤 구워야지. 모닥불에서 직접 구워 먹는 군밤. 내포 보부상촌에서 행복한 추억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밤인지 꿀인지 모를 만큼 정말 맛있더라고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마시멜로 덕분에 오래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보부상들의 문화도 엿보고 감성 넘치는 체험도 하고 게다가 이 멋진 야경까지 하나도 놓치고 싶지가 않네요. 이 기분, 이 온도, 이 습도 다 내 맘속에 저장. 오늘의 오감 만족 감성 스팟입니다. 음력 정월에 만들어서 더 맛있는 정월장으로 전통의 맛을 느끼고 넉넉한 예당호의 풍경도 눈에 담았습니다. 또 전국 팔도를 누볐던 보부상들의 삶을 보고 들으며 옛 시간을 돌아봤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만나고 싶은 날 예산으로 떠나보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멍하니 웃고만